다시 만난 봄. 남녘의 언덕에 하얀 꽃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 부지런한 봄 소식에 마음이 설렙니다. 고고한 자태와 은은한 향으로 수줍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합니다.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꽃. 사군자의 으뜸인 매화를 두 눈에 또 화폭에 담아봅니다. 매화와 함께 봄이 피어나는 곳. 찬란한 봄날, 빛이 가득한 고장 광양으로 갑니다. 전남 광양 섬진강변 매화마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광양시 다안면의 언덕은 하얀 꽃대궐을 이룹니다. 눈바람 속에서도 추위를 이겨내며 꽃을 피운 매화. 그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롱한 봄의 고백. 지금 광양은 매화를 찾는 발길로 북적입니다. 드넓은 언덕을 매화로 가득 채운 주인공. 평생 매실 농사를 지어온 홍쌍리 명인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돌담이지만 예전에는 여기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미약가 갈 길이 없어가지고 미약가가 맨날 눈 맞고 비 맞고 서가 있는 길을 그래 우리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미약가 와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갈 길이 없었어. 여기가 그 정도로 전부 지게만 지고 전부 그래 다니는데 그 질로 67년도부터 길 닦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공사.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또
이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구만요. 근데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어,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꽃을 심는 거예요. 밤나무 꽃은 아무리 피도 사람 하나가 안 오는 거야. 그래 지네 벚꽃장을 딱 생각한 거야. 매화꽃을 심어보자. 그러면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고 이렇게. 힘드셨을 때의 꿈이 지금 이렇게 많은 그거를 사람들이 나는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서 인생의 참맛을 본 사람이 허리띠를 푼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부모 덕으로 유산 많이 받은 사람보다도 부지런한 유산을 받아라. 1967년부터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가까운 매화 언덕. 홍쌍리 명인에게 매화는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움을 달래게 하는 명약이었습니다. 매화에 묻혀 살아온 행복한 시간. 매화가 다른 봄꽃들과 함께 피어났다면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눈바람 속에서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 그 강인한 아름다움. 그윽하게 맑고도 진한 마음에 끌립니다. 보드라운 꽃술과 애틋한 향기로 봄을 재촉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이렇게 매화가 아직은 매실이 열리지 않았지만 매실이 매실이 들었어요. 이 안에 파란 게 여기 매실이. 요 안에 여기 이렇게 예. 네. 예, 그렇구나. 야, 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원래 생길 때 매실이 같이 생겨요. 그렇군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꽃이 필 때 야, 지금도 이렇게 그냥은 안 지나가시네요. 이게 내 손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근데 뭐 이래 가지 죽은 가지를 보면. 근데 이렇게 꽃천국을 만들 때는 내가 살고 싶어서 했지. 딴 사람 생각을 별로 안 해봐서 너무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그 도시에서 살다가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이런 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오라 소리 할 필요가 없더라. 사람들이 알아서. 꽃 물결, 사람 물결. 해마다 3월 매화가 필 무렵이면 매화 반 사람 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매화 축제가 열리는 열흘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는데요. 남쪽 끝 시골 마을의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람이 그리워 심은 매화나무. 홍쌍리 명인이 가꾼 꽃천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내같이 아들, 딸 많은 사람 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지금? 예. 아이고, 너무 예쁜데요, 지금? 이게 7월 달에 꽃눈이 맺어가지고 그 엄등술 안에 얼마나 추위 아픔을 다 겪고 3월 달에 이엠이 저다 먹어보려고. 표현이. 찾아오는 보면 설중매라 그러지요. 네.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3월 달에도. 눈이 하얗게 쌓이면은 내 입기만 하면 몇 달 매화꽃 흘린 눈물, 이애인에 흘린 눈물이 이 앞 깃을 다 적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곳곳에 그렇게 자란 꽃들이 피어 있네요. 예. 너무 예쁘다. 농부의 정성과 사랑으로 꽃을 피운 매화. 기어이 봄은 온다고 알리는
매화의 단단한 고백. 다정하면서도 단정한 속삭임. 봄바람이 살랑이는 3월. 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2,500여) 전통 옹기가 있는 매실농원. 직접 밭을 메고 매화나무 가지를 치고 매실을 따서 항아리 가득 매실 가공식품을 만드는 일까지 모두 명인의 손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었어요. 요 66년도에. 와. 66년도 6월 달에 이걸 만들었는데 설탕이 없던 그 시절에 삿갓인가 해도 안 되고 당원가 해도 안 되고 소금으로 해도 안 되고 실패 1년에 한 번뿐인데 그러네. 한 달뿐인데 그러네요. 1년 내내 기다리가 한 달을 진짜 안 되대요. 그때 소금을 연구한 게 1년에서 7년까지 해보니까는 5년이 좋더라고. 손에 안 붙고 간수 빠지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근데 보통 보면은 교수라든가 식품과학 박사라든가 논문을 써서 이렇게 명의 신청을 하는데 전부 나는 내 일기로 가지고 전부 내 경험으로 내 혼자 나. 앉아 너한테 배워본 거 없다니까. 그러면서 방부제나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고. 절대로 안 였죠. 무방부, 무색소, 무향. 네. 아까 그러지요. 방부제 먹고부터 우리 뱃속에 해충이 없으니까 요새 해충 약 먹으라 소리 없지요. 해충이 없고부터 이름 모를 병이 너무 많더라. 뱃속에.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음식이 특별하게 요금 네 체질이니까 이런 거 그 필요 없다. 나무요, 불이요, 흙이요, 금이요, 물이요. 맵고 작고 시고 뜰고 쓴맛. 오장육보에 오미 오색을 내어주면은 오장육보가 춤을 추지요. 간에서 피를 만들어낼 때 춤을 추면 온몸에 흐르는 피는 노래를 불러가며 흘러라. 그럼 최고 건강하지.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저거 자꾸 침 흘리는데 저 먹고 싶어서. 이게요. 참 계기 먹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 아삭아삭한 맛. 시큼하면서 아삭하면서 상큼한데요, 요거? 근데 계기 먹을 때 이걸 딱 먹어주면은 입안의 청소는 깨끗이 다 했대.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얘 계기 먹을 때는 매실을 많이 먹어주면 아무리 먹어도 달이 없다. 얹히든가 뭐 치하든가 이런 게 없어요. 홍쌍리 명인의 60년 노하우가 담긴 음식들.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매실처럼 언덕마다 가득한 하얀 매화가 마음속 근심 걱정까지도 씻어낼 것만 같습니다. 섬진강 끝자락, 광양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 망덕포구입니다. 하늘과 바람, 별과 시를 노래한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이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북간도에서 태어나 후쿠오카에서 사망한 윤동주.
그가 머물렀던 삶의 궤적과 이 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시인이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육필 원고가 이곳 망덕포구의 작은 시골집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좀 전 독특한 게 보통 가옥하면은 건물에 집중할 텐데 여긴 왠지 항아리 요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여기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 윤동주 시인이 있기까지 이곳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윤동주 시인은 초야에 묻힐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 윤동주 시인은 일본으로 유학 가서 거기에서 옥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졸업 기념으로 이제 연희전문학교 4학년 때 졸업 기념으로 시집을 19편의 시집을 요 시집입니다. 아. 예, 19편의 시집을 졸업 기념으로 발간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의 만류로 이제 못하고 예. 그래서 요것을 본인의 육필로 세 부를 작성했습니다. 아. 예,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본인이 갖고 한 분은 담당 교수인 이양학 스승님을 주고 한 분은 이 후배인 정병욱 선생님을 줬습니다. 아. 근데 정병욱 선생님도 일본으로 이제 징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께 부탁을 해요. 어머니, 이것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나나 동주가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을 갖다가 연희전문학계, 나라가 독립했을 때 연희전문학계 갖다가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유언 같은 말을 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그 원고를 받아서 이 이제 명주 보자기에 겹겹이 싸가지고 예, 마룻장을 뜯었어요. 그리고 이 쌀 항아리를 요 밑에다 넣고 또 이 어머니는 너무 현명하신 것이 습기를 차지 않게 항아리 놓기 전에 집을 밑에다 놨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항아리를 올려놓고 그 원고 싼 보자기를 밑에 넣고 또 정병욱 선생님의 여동생의 그 혼수품을 또 그 위에다 놓고 공출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귀중품하고 같이 넣었다고 그래요. 마룻장을 뜯고 항아리 속에 비단 보자기로 싸서 꼭꼭 숨겨놓았던 윤동주의 시.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의 후배였던 정병욱 선생. 서울로 유학 갔던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선배의 원고를 맡아달라고 내밀 때 어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유언 같은 아들의 당부에 목숨 걸고 원고를 지켰던 어머니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우리 글과 말을 빼앗긴 혹독한 시절을 지나 윤동주의 시가 살아남아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소중한 사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별과 하늘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를 이렇게 만납니다.
지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윤동주 시인은 졸업 기념으로 19편의 시집을 발간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을 딱 보였더니 교수님이 이거 안 된다. 그때는 우리 한국어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적인 시가 있고 또 일본 관원들의 검열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할 뿐더러 너의 신변의 위협이 있으니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19편의 그 졸업 기념으로 쓸 시집을 내려고 했던 것을 못 내고 이제 그 여기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네. 정병욱 선생님이 9.4일생으로 돌아오셔서 윤동주 3주기 때 요거 그러니까 원고 내려고 했던 졸업기념으로 내려고 했던 19편하고 또 일본에서 같이 하숙 생활을 했고 기숙 생활을 했던 강처중이라는 친구한테 편지와 함께 5편의 그 시를 보낸 게 있어요. 그거하고 가족이 갖고 있는 7편하고 해서 그 3주기 때 하늘과 바람과 별과의 시를 오늘날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이 장소에서 이제 다시 빛을 봐가지고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된 그런 요걸로 인해서 31편에서 처음으로 그렇군요. 윤동주 시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보물을 찾듯이 찾고 찾아서 이렇게 하나의 딱 책으로 완성이 된 시집이네요. 네. 어허. 왠지 윤동주 시인 하면 저희들에게는 별, 바람, 하늘과 딱 잘 맞는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시를 쓰신 분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제목도 너무 근사하네요. 예. 이 아버지가 그 아들 그러니까 윤동주, 윤일주, 광주, 혜원이 이렇게 사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아버지도 혜완이, 달완이, 별완이 이렇게 안녕을 졌다고 그래요. 해, 달, 별. 예. 너무 좀 오늘 밤에는 왠지 저도 좀 하늘을 좀 올려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 길 달려온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남녘땅 끝자락 광양에서 만난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 문학을 통해 희망을 노래했던 아름다운 고뇌의 기록. 운명 같은 인연, 우리가 사랑한 윤동주의 시들. 그가 남긴 한 권의 시집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오롯이 품었던 섬진강변 작은 집에는 참담한 시대의 아픔을 시로 노래한 청춘들의 우정이 살고 있습니다. 해완시찬 전국황 배경방연 우현양 윤동주의 찬란한 시 온 나라에 빛나고 정병욱의 아름다운 인연 또한 세상에 드높구나.
광양의 원도심, 광양읍내에서 또 하나의 오랜 이야기를 만납니다. 우리나라 장도 제작의 맥을 잇고 있는 곳, 광양 장도박물관입니다. 칼집이 있는 작은 칼, 장도. 장도라고 하면 얼핏 긴 칼을 생각하거나 조선시대 여인들이 정조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지녔던 은장도를 쉽게 떠올릴 텐데요. 알고 보면 장도는 그 종류도 쓰임도 다양합니다. 남자에겐 충효, 여자에겐 절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가 담긴 장도. 장도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용품이자 장식의 효과를 누렸던 사치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예술혼. 자부심과 세월을 품고 장인의 혼을 담아 광양 장도는 더욱 빛납니다. 저는 장도 하면 은장도 외에는 생각이 들질 않거든요. 그러시구나. 네네. 의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우리 대중들은 장도 하면은 긴 장자. 예, 우리 군도 있죠? 네네네. 군도 할 때 긴 장자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은장도 했다는데, 네. 은은 말 그대로 우리 은 있죠? 네. 은할 때. 네. 예, 은이고, 장도 장자는 단장할 장자, 아하. 몸에 단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칼도자 쓰는데, 장도는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작은 칼을 남자들은 허리춤에 찬다든가 폐용하고 여자들은 옷구름에 차거나 아. 그래서 이제 몸에다 단장한다 해서 단장할 장자의 장도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몸에 지니거나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뭔가 사용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장도는 공예품이거든요. 네. 공예품의 기본은 실생활 도구입니다. 아하. 실용품이죠. 네. 장도가 칼 아닙니까? 네. 칼이 쓰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종이를 자른다든가, 가위를 깎아 먹는다든가, 옛날에 나무를 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피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저기 칼을 썼죠. 그러면서 때로는 면도도 했죠. 스토레 갈아 쓰면서. 그랬군요. 그게 실생활 도구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장도가 특히 이 광양에서 더 유명해지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을 날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유 없이 이거 발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담양에 가면은 담양 죽세품이 대나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산지기 때문에 죽세 공예가 발달되듯이 네. 안양도 보면은 지금 삼국시대 때 솥 아시죠? 네. 솥. 예. 솥은 뭘로 만듭니까? 쇠죠. 쓰죠. 철이죠. 네, 네. 솥 가마트가 있습니다. 아. 삼국시대 때의 가마트죠. 그것은 곧 철의 생산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광양에는 백운산이 있습니다. 저 뒤가 바로 뒤가 백운산이 있는데 백운산에서는 사철이 나옵니다. 사철이 나온다는 것은 사금이 나오면 사철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금과 철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광양에는 또 금강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 광양에가 철과 관련된 금속과 관련된 어떤 특산품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에 의해서 발달된 거죠. 제철소가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철과 인연이 많았던 광양. 그렇게 자연스레 칼을 제작하는 고장이 됐는데요. 천도씨가 넘는 불에 쇠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만번의 망치질. 적어도 177개의 공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장도가 만들어집니다. 아버지가 쓰던 도구 그대로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까다롭고 세심한 작업 끝에 탄생하는 광양 장도. 한 자루의 장도를 완성하는 일은 어찌 보면 올곧은 신념을 다지는 일과 같습니다. 천도가 넘는 불 앞에서 새기는 뜨거운 마음.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 뵈니까 이 작업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숙련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과정마다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이 장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간단한 장도의 경우도 177공정입니다. 와. 보통 사람들은 이 작은 것이 또 자기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고 만들기 가정이 얼마나 했겠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처음부터 제작하면서 가정을 갖다 한번 싹 만들어 봤어요. 네. 공정을 177공정이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게. 그렇군요. 좀 작품에 좀 그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 같은 경우는 177공정이 아니라 200공정 이상 넘어가죠. 예. 더군다나 또 옆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생긴 도구 같은 거로 요즘 뭐 모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도구를 가지고도 막 애쓰시고 계시던데 도구만 봐도 세월이 좀 오래됐겠구나 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어느 정도에 이어받으셨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 75년 동안 살아생전에 75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네. 장도장으로서. 네. 이 아버지 저희 가업으로 치면은 제가 2대고 네.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이 3대입니다. 예. 옆에 전수생이 아니고 아들이면서 이수자. 그렇군요. 네. 저는 자제분한테 궁금해요. 네. 아버님한테 배우면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요? 네? 아유, 솔직하게.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니요, 딱히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이제 불편한 질문도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자제분은 아버님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어려서부터 보셨을 텐데 네. 있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은 당연히 이제 흥미죠. 이제 좀 신기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흥미로서 이제 처음에 접하고 이제 나이를 먹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걸 이어서 이제 대중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사명감으로 예술적 가치로 이어져 온 한국의 칼. 불과 한 뼘 크기에 담긴 예술혼.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술을 위해 이어져 온 한국의 칼. 나쁜 마음을 끊어내는 정신. 장도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이어가는 예술혼.
늘 몸에 지니며 바르게 살고자 했던 뜻과 의지. 장도에 담긴 정신과 의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장도의 역사가 네. 오래됐다는 걸 설명을 들어서 알겠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장도가 꿈꾸는 미래는 좀 어떨까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예,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장도가 갖는 정신입니다. 네. 하는 그 장도가 갖고 있는 정신이 충효의의 지조. 그 가치는 과거 500년 전이 됐든 1000년 전이 됐든 지금 미래, 현재 미래 변할 수 없는 인간이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간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장도장으로서의 바람이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다양한 장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장도를 통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나 꿈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항상 어차피 뭐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걸어왔고 역시 그 이전에 스승님한테 그 한 길 걸어오신 것 같다가 충분히 태어나면서부터 봐왔죠. 네.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어떤 책무, 책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책무라고 봤을 때 1대와 2대는 잘 어찌됐든 간에 잘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3세대들, 3대째 이어가는 부분에서 한경은 정말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작품 만드는데 우리가 미래의 유형, 국보들을 갖다가 제작하는데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이제 이대로서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어떻게 해야지 그걸 환경을 조성해 줄까. 그걸 많은 고민하고 있고 희망입니다. 네. 광양시 봉강면 당산나무 뒤에 자리한 예술가의 집. 커다란 화폭 위에 더해지는 거침없는 붓질. 선과 면, 빛과 그림자. 화가의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숲속 어딘가 자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빛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잔잔하지만 역동적인 움직임, 무채색의 반복되는 이미지가 잠자고 있던 기억을 불러올 것만 같습니다. 춤을 추듯 작업에 몰두하는 화가.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작품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넋을 잠깐 잃었는데 좌우 사방으로 싹싹 그어대는 느낌이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빛 같기도 하고 어떤 잎사귀, 댄잎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작업의 모티브로 삼는 거는 항상 자연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골에 와서 처음에는 나무, 또 숲, 그 다음에 풀. 근데 며칠 전인가 그 이제 봄이 올 즈음에서 누워 있는 풀들을 봤어요, 땅바닥에서. 근데 그 누워 있는 풀들의 선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람에 의해서 누웠는지, 또 어떤 외부의 뭐 다른 요소 때문에 누웠는지, 아니면 다른 생명들을 키우기 위해서 얘가 누워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인데, 일단은 그 누워 있는 풀들을 보면서 뭔가 그 조형적으로 뭔가 강하게 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아까 이걸 그리실 때 느끼심이 거무하는 느낌도 좀 느낄 정도로 옆에서 보니까 싹싹 지나가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방법, 점에서 선, 그리고 조적된 면, 이것들이 어떤 공간감과 시간을 좀 가둔다는 생각이 있는데, 좀 작업하시는데 가장 이렇게 집중하시거나 염두에 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요?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그릴 때는 제가 나무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이 모티브가 풀인 이 작품은 제가 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이 어떻게 눕는가, 어떻게 풀이 자랄 것인가, 곱게 자라거나 또 넘어진 것들은 좀 꺾이기도 하면서 꺾이고, 그 하나하나의 줄기를 제가 그 풀이 되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린 속도로는 그 풀의 직선적인 느낌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자연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억과 감정. 정현영 화가의 그림 앞에서 숲속의 나무, 기후, 계절, 색을 떠올립니다. 반복되는 이미지를 따라 화가가 봤던 그 숲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듯합니다. 정현영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작은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그림 관리하는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시된 작품이 많군요. 네. 와, 오, 점으로 다 된 작품들이네요. 네, 제가 이제 그 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네. 네. 이건 초창기의 점이고. 오, 이건 완전 물방울인데요? 네네네. 이건 이제 차에서 촬영한 것들을 그렇군요. 변화를 준 거고. 이거 진짜 꽃이 네. 활짝 폈네요. 와, 여기 있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와. 하나하나 점을 찍어 작품을 완성하는 화가. 어딘가 있을 것만 같은 풍경. 작품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그 시간과 세심한 작업은 몽환적 분위기의 정제된 풍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현영 화가는 반복적으로 찍어낸 수많은 점들을 통해 생명의 생성과 소멸,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갤러리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뒤에 보이는 작품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이 작품은 작년에 이제 여수국제미술제에 그 출품을 했던 작품인데 그 여순 사건을 주제로 다뤘던 전시고요. 제가 이렇게 작품을 제작한 의도는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거죠. 네. 동백나무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상황인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고향에서 예술가가 활동하면 왠지 좀 더 따뜻한 정감 어린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고향의 이야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생명이란 것들, 생명,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마다 좀 생명 내지는 기운이 좀 느껴져서 좋은데요. 네. 앞으로 또 이런 작품은 꼭 해보고 내가 꼭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일단 작가로서는 만족스러운 작품인데 그거는 사실은 뭐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100% 완성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최소한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정도의 어떤 작품 활동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행의 끝 무렵 광양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구봉산 전망대를 향합니다. 매화의 이미지, 철의 이미지를 담았다는 봉수대가 광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데요. 하늘과 바람이 함께한 여행, 광양에서의 만남을 떠올려 봅니다. 철의 도시 광양에서 만난 따뜻한 장면들이 스칩니다. 성적이 유즉 필당 상환 꽃과 별이 없다면 모를까 있은즉 반드시 완상함이 마땅하구나. 언덕 가득 하얗게 피어나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준 매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세상에 보내준 망덕포구의 작은 집. 찬란한 광양의 봄날, 꽃과 별, 하늘과 바람이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